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난리 났다. 12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부동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고금리는 지속이 되는데 DSR 대출 규제는 본격화되고 있으며 은행권 불안과 전쟁, 물가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빚더미와 은행 부실, 해외 약재가 모두 만나는 달이 12월입니다. 1주택자는 가만히 있기보다는 때가 되면 미래 입지와 유형, 호재를 찾아서 반드시 갈아타기를 해야 하며 실거주보다 투자에 우선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2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1주택자 난리 났다. 12월부터 공포가 현실이 된다. 정말 IMF 이후에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러죠. 모든 경제 여건, 부동산 과연 그 최악의 여건에 부합돼서 집값이 떨어질까요? 자, 이거 꼭 한번 별표를 칠 테니까 보세요.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미래 입지, 그러니까 입지 대비 시세가 아주 많이 차이가 나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우리가 상급지 그러는데 본인 입에서 상급지 해놓고 상급지가 어딘지도 몰라요. 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얘나 쟤나 비슷하게 가겠지. 자, 이거 보시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보실래요? 자, 2007년, 2013년, 2021년 그리고 2023년 이렇게 나눠봤고요. 자, 아파트는 4개를 한번 골라봤어요. 압구정 현대 8차 34평, 대치동 은마 아파트 35평, 올림픽 선수기자촌 34평, 분당 서현동 15마냥 48평. 자, 왜 이렇게 비싼 걸 예로 들으냐? 꼭 비싼 게 아니래도 중간짜리도 이렇게 흘러갑니다. 입지 대비. 자, 이거 보시면 2007년에 그때 폭등했을 때죠. 가격 차이가 10억, 12억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이때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이 4개 아파트가. 2007년에 압구정 현대 12.8억, 대치동 은마가 제일 비싸네요. 13.9억. 올림픽 선수촌 10억, 분당 서현동 이건 48평입니다. 얘만 12.3억. 어때요? 가격이 비슷했는데 자, 세월이 흐를수록 일단 2013년 보세요. 떨어질 때 많이도 떨어지네요. 9.5억, 8.5억, 6.3억, 6.7억. 아무튼 가격이 하락할 때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노란색 박스예요. 얘가 최고가로 치솟을 때 얼마까지 가느냐 놀라지 마세요. 9억 5천짜리가 40억으로 가요. 그리고 은마가 더 비쌌어요. 13.9억으로. 얘 얼마 간 줄 아세요? 28.2억. 거의 12억이나 못 쫓아갔네요. 자, 올림픽 선수기자촌 물론 약간 2억 정도 쌌지만 24억으로 압구정 현대하고 비교하면 너무 벌어지지 않아요? 은마도 쫓아가지도 못하고. 자, 분당 서현동 15마냥 보면 한심합니다. 12.3억으로 상당히 높았었는데 여기 보시면 19.7억, 20억도 넘기지도 못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도라는 이유가 가장 커요. 여러분들이 자꾸 입지 그러는데 그럼 왜 압구정 현대는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다른 데보다. 현대니까 압구정이니까 많이 뛴다? 부자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강 라인이라 많이 뛴 거예요. 이때 개포동하고 비교해보세요. 가격 차이 안 났어요. 지금은 압도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떠냐? 미래는 더 벌어져요. 더 벌어진다고요. 장담한다고요. 이런 기본적인 현재 입지, 미래 입지를 모르면요. 답이 안 나와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닌데 의외로 강남 사시는 분들이 모르더라고요. 이런 사실들을. 정말 보세요. 2007년하고 2021년 가격이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리고 2023년 현재도 가격이 크게 차이 안 나요. 신고가 근처에 있잖아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만큼 얘들 4개는 다 괜찮은데 그 괜찮은 것들 중에서도 가격 차이가 나중에는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이 뭐냐? 그냥 형식적으로 귀담아 듣고 그냥 건능건능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자, 3가지로 갈아타세요. 집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절대 집하고 결혼하면 망합니다. 왜? 그 집에서 평생 살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으시나요? 없잖아요. 노후 대비도 해야 하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쓸 돈은 많은데 자꾸 그 못난이 집에서 평생 사니까 또는 무주택으로 평생 가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미래 입지, 유형, 미래 호재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갈아타라 그러면 입지만 따지는데 입지만 따지면 안 돼요. 유형도 봐야 하고요. 그 미래 호재도 같이 봐야 돼요. 먼저 입지. 자, 강남. 같은 강남이라도 한강변 아파트로 웬만하면 갈아타세요. 나는 개포동 아니면 죽는다 하는 사람들은 개포동에 사세요. 개포동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거기도 많이 뛰어요. 다만 같은 고가 아파트에서 같은 금액대 한강변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점점 벌어질 거예요. 서울도 희소성이 있는 서울로 갈아타기 무슨 말이냐. 경기도냐 서울이냐 이거 볼 것 없이 외곽이라도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니 이번에 김포나 뭐 고양시나 서울에 인접한 곳들 있잖아요. 구리, 광명, 성남, 서울 편입안에 만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자, 여하튼 서울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많이 나요. 아까 분당에 예를 들었는데 2007년 가격은 똑같았는데 지금 아예 게임이 안 되게 벌어져 버리잖아요. 꼴찌하잖아요. 그거는 분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도의 모든 아파트에 해당돼요. 여기 보시면 자, 서울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왜? 땅이 좁고 집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서울로 가세요. 그 다음에 핵심, 자, 지역별 핵심 입지로 갈아타라. 꼭 서울이 아니래도 입지에서 예를 들자면 뭐 충청도, 뭐 경상도, 전라도 여기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걔들이 많이 떨어졌다. 그럼 그런 걸로 갈아타면 얘는 또 많이 뛰어요. 아무리 지방일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에서 내가 접근할 수만 있다면 각 지방에서도 핵심으로 가라. 자, 유형을 볼까요? 입지만 보지 말고 유형도 보세요. 자, 주택. 이거 꼭 명심하세요. 아파트가 아닌 거에서 반드시 아파트로 갈아타요. 그렇게 목이 새도록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도 막 아파트가 아닌 곳에서 뭐 안 팔린다는 이유로 왜 안 팔려요? 헐값으로라도 던져버려야 돼요. 그런 건 끌고 가면 안 돼요. 무조건 그냥 헐값으로라도 막 팔아야 돼요. 파는 순간 돈 법니다. 왜? 아파트 잡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단지에서 소규모 나홀로로 꼭 갈아타세요. 무조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세대수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전철역이 아니에요. 세대수예요. 특히 300세대 미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런데 100세대, 50세대, 20세대 그게 왜 안 뛰겠어요? 살려고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헐값으로라도 던져야 돼요. 헐값으로라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집값 뛸 때 많이 뛰는 곳들 못 잡아요. 그 다음에 가격, 고가 대비 하락폭이 큰 거. 이왕이면 가격선에서 꼭지점이 비싼 아파트가 좋겠죠. 그리고 입지 대비 가격, 얘가 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또는 다른 곳들 비슷한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냐 싸냐 같이 견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미래 호재를 볼까요? 입지, 서울, 꼭 서울로 가세요. 아니면 서울 인접, 강남 인접이면 더 좋고, 교통 인접 그쪽으로 갈아타시라고요. 두 번째 호재, 호재에서 제일 큰 게 GTX입니다. 그리고 더 큰 게 뭐냐? GTX가 아니에요. 한강이에요. 한강. 그 다음에 랜드마크, 거기에서 명품 아파트, 물론 이런 것들은 비싸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은 가격대에서 이런 곳으로 가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성, 뭐 전철, 상권, 학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바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꼭 갈아타시고, 자, 그러면 이제 12월부터 어떤 공포가 현실이 될까요? 서울 집값 50%는 겉봅니다. 내년 금리 상상 이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질 것이다. 자, 땅집구에서 한 말인데, 먼저 DSR 대출 제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고금리가 본격화돼요. 이제 특히 연끌이 버티기가 쉽지 않겠죠. 경제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경제 불안이 지속되고 있죠. 그럼 내용 면에서 알아볼까요? 먼저 DSR 대출 제한, 정책 모기지 여파, 가계대출, 보름세 3.5조로 급증을 했어요. 와, 엄청나네요. 지금 모기지 그냥 정책으로 이걸 너무 대출을 갖다 흔하게 해주다 보니까 보름세 3.5조 급증,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까지 DSR을 이에 적용해서 가상금리 있죠. 가상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대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연끌, 다주택자,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부동산 이렇게 되면 헐값에 매도할 수 있겠죠. 왜? 못 버팁니다.
고금리 장기화, 미국 물가 내렸어도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아예 매수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얼어붙은 거고, 국내 코픽스 금리가 세상에 3.97, 이제 4%까지도 돌파할 것 같아요. 이러면 주담대 변동금리는 무지막지하게 뛰겠죠. 거래 급감, 매물 급증, 바로 이게 12월 달에 폭락 매물이 터질 수도 있는 조건이 돼요. 경기 불안도 지속됩니다. 자, 전쟁, 유가, 물가, 환율, 이게 장기화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국내 경제 침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때요? 성장률도 엉망진창이고 수출입도 활기를 잃은 지가 오래돼요. 부도, 이금융권, 만약 부도가 난다면 이거 이금융권 또는 건설사는 이미 부도가 나고 있고, 소상공인, 좀비 기업이라고 한계 기업, 특히 대기업들이 그냥 나라의 세금만 처먹는 대기업들이 많아요. 바로 얘들 누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12월 달에 다 한꺼번에 몰려든다. 자, 이제 경제 위기 카운트다운, IMF급 몇십 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죠. 혹독한 겨울이 시작됐다. 먼저 빚더미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실, 해외 악재 세 가지로. 자, 가계 세계 1위 부분별 대출 1080조입니다. 세상에. 가계부채가 1080조. 약 105%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기업 세계 3위, 은행 대출이 1270조. 엄청나네요.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더 많아요. 자, 정부 부채는 세계적으로 50% 미만입니다. 그런데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 1위에서 3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은행 부실, 5대 은행. 자, 5대 은행이라고 지금 부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주의 여신이 7조고 연체율이 0.1에서 0.4%로 팍 뛰었습니다. 물론 5대 은행은 웬만하면 부도 안 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금융권 연체율이 심각하죠. 저축은행 5.3이나 되고 새마을 6.1. 세상에, 이거 2포인트 넘어가면 연체율이 문 닫네 만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5%, 6%. 상호금융이라고 있죠. 농협, 수협, 신협 이런데, 산림조합, 특히 신협이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상호 이거 다 합쳐가지고 2.4%. 증권 여신 연체율, 놀라지 마세요. 증권사는 당장 문 닫아야겠어요. 15.88%. 여신, 카드사 이런데 4.20. 여러분들 카드사 대출 이거 밀린다는 것은 경제가 그만큼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해외 악재 볼까요? 자, 2.8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금 계속 아직도 확대되네 마네 말들이 많아요. 위기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고. 유가가 한참 푹 1배럴에 7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치솟고 있습니다. 널뛰게 하고 있죠. 전쟁 확대, 석유 또 감산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150달러 돌파 못하리란 법이 없어요. 미국 장기간 고금리를 아마 유지할 거예요. 설령 물가가 내려가도. 유가, 물가, 집값, 당연히 이게 너무나 많이, 자, 여기 지금 유가 뛰고 있고 물가 뛰고 있는데 이제 집값이 위험하겠죠? 자, 이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같은 금액 대비 위험한 8곳과 안전한 8곳 골라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 8곳, 경기도에서 제일 비싼 곳 8곳, 그 다음에 서울에서 비교적 상위권, 현재 투기과열 지역인 서초, 강남, 용산만 뺄게요. 물론 송파도 있지만. 자, 보시면 지금 경기도의 대장주인 과천, 위치도 좋죠. 위례, 분당, 판교, 광교, 평촌, 지금 동그라미 친 곳들은요, 서울 지금 마용성광 여기가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좀 외곽에서는 송도와 동탄 2를 한번 집어넣어서 이 8곳인데, 그러면 얘들하고 가격대가 비슷한 곳 한번 골라봤어요. 자, 이게 한강이네요. 자, 우선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마포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바로 이 정도를, 이 8개가 얘들 가격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자, 그럼 얘들이 나중에 10년 지나서 같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갈 거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얘는 이만큼 치솟는다면 서울은
얘는 한 이 정도에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이미 과거 데이터가 그렇게 보여줬고, 그러면 과거가 그렇다고 또 그 미래도 그럴까요? 미래는 더 심할 겁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얘들하고 경쟁하는, 얘들은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아니에요. 얘들하고 경쟁하는 교산이라든가 아니면 창릉, 왕숙, 기타 택지지구들 입지 끝내주는 곳들 많아요. 성남만 해도 5개나 되잖아요. 얘들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못 가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어요. 투자 목적, 노후 대비 수익률. 여러분들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예전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푹 파묻혔는데 이제는 수익형 부동산 잊으세요. 왜냐? 의무적으로 신도시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택지지구랑. 거기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짓는데 뭐 장사가 돼야죠. 또 너무 많아요. 자영업자가. 공실도 넘쳐나고요. 문제는 이 상가라는 놈이 뛰지도 않아요. 가격이. 제가 말하는 상가는 구분 상가를 말합니다. 통건물은 조금 나아요. 그나마. 근데 비싸잖아요. 왜 구분 상가를 왜 삽니까? 그런 것을. 수익형 부동산은 잊으라고요. 차라리 아파트 뛰는 놈 잡아가지고 주택연금을 드시라고요. 여기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 비교해 드릴게요. 아파트 갭투자, 아파트 전월세, 이 세 개로 수익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노후 대비 수익형 부동산에는 상가, 오피스텔, 다가구. 자, 5억 투자를 했어요. 5년 동안 대충 5천만 원 정도 이익을 얻습니다. 왜? 150만 원씩, 이제 5억이니까 150만 원 잡자고요, 그냥. 그럼 5년이면 월세 1억 정도 넓게 잡아서 1억. 그런데 솔직히 수익형 부동산은 뛰지도 않는데 그냥 1억 더 뛰었다고 보자고요. 자, 그쵸? 한 5천 뛰었다고 보자, 5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약 총 1억 5천이라는 이거 월세하고 뛴 가격. 자, 월세하고 뛴 가격을 합쳤더니 총 1억 5천. 이 정도 예상을 해봐요. 아파트 갭 투자는요, 서울 상급지 대단지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자, 10억 아파트가 5억이면 잡잖아요. 그냥 월세 안 받고 그냥 갭 투자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5년 정도 지나면 과거의 패턴이라면 훨씬 많이 뛰지만 그냥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5억이 뛰었다. 그럼 10억이 되네요. 그럼 얘는 수익이 총 5억인 거예요. 아까는 바쁘기만 했지 1억 5천, 얘는 5억. 이번엔 아파트 전월세를 보자고요. 나는 이제 전월세 그냥 받겠다. 그럼 아파트 가격도 뛰면서 전월세도 받는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내 돈이 다 들어가야 전월세니까 아파트가 덜 뛰겠죠. 여기 보세요. 시세 차익, 서울 상급지로 해가지고 5억짜리밖에 못 받죠. 왜냐면 전월세 받아야 하니까. 5억짜리 샀어. 자, 5년 전월세 플러스 6천 잡고, 그 다음에 2억 정도 뛰었다고 봐요. 아까 10억짜리는 5억 뛸지 몰라도 5억짜리는 2억밖에 안 뛰어요. 그러면 합쳐가지고 전월세 6천에 2억 합치니까 2억 6천이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수익형 부동산이 꼴찌예요. 1억 5천. 그 다음에 아파트 전월세 2억 6천. 아파트 갭 투자가 5억입니다. 차선책으로 수익형보다는 아파트 전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해요. 왜? 아파트 가격이 뛰니까. 자, 그 다음에 갈아타기 6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면 꼭 기억하세요. 이제 서울에서, 자, 서울하고 비서울이 있으면 비서울에서 서울로 갈아타라.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있으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갈아타라. 아파트가 아닌 거에서 아파트가 있으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갈아타라. 자, 대단지하고 나홀로가 있으면 나홀로에서 대단지로 갈아타라. 경기 지방 중심하고 주변이 있으면 주변에서 중심으로 갈아타라. 큰 호재가 있고 평범한 호재가 있어. 한강 GTX, 이런 서울 인접 같은 큰 호재로 갈아타라. 꼭 명심하세요. 자, 이번에 매입 대기 방법. 월세. 여러분들이 지금 전세 살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전세 월세로 들어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요즘 합니다. 솔직히 지금 분위기가 저도 반토막 나고 하면 좋겠지만 올해 반토막 날 것 같습니까? 2년 동안 계속 폭락한다는 보장 없어요. 저는 올 겨울에 그냥 그렇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개인적 생각은. 그렇지만 12월 달에 좀 지켜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세를 살면 안 됩니다.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꼭 명심하세요. 자, 월세 중심의 보증금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집을 살 수 있죠. 폭락을 하면 돈이 묶여갖고 못 산다? 타이밍 놓치면 나중에 1억, 2억, 3억, 4억, 5억 비싸게 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월세, 거주 대기 상황, 빨리 내 집 마련한다는 장점이 있고 쉽게 방을 빼고 비용도
좀 많이 들긴 하죠. 월세가 비싸니까. 자금이 적은 상황에서 월세 사는데 아무튼 월세가 제일 지금은 유리합니다. 길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서. 두 번째, 반전세. 자, 월세 중심에 보증금을 집어넣는 경우죠. 자, 이것도 괜찮아요. 거주 우선 대기, 내 집 마련 입주.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고자 준비하려면 월세나 반전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전세대출도 좋습니다. 왜? 전세대출 받아가지고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투자 우선 대기, 집값 바닥장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 이게 제일 안 좋아요. X 한번 칠게요. 투자 우선 대기를 해야 하는데 집값 바닥장에 투자를 못 하게 돼요. 왜? 묶여버려가지고 돈이. 낮은 임대, 금액 줄여서 임대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는 것 있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나 이런 거 뭐 들어가서 나쁠 건 없어요. 다만 설령 들어갔어도 나중에 이제 집을 사면 쫓겨나는데 들어갔어도 돈이 많이 묶이지만 않는다면 집을 사세요. 빠져나오세요. 자, 이제 1주택자 자본증식 3가지. 자, 갈아타기, 추가 매입, 자녀 매입. 여러분들 금방 갈아타기는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서울 상급지로 갈아타라, 아파트로 갈아타라, 호재가 있는 한강, GTS, 대단지 재건축 등으로 갈아타라. 그 다음에 추가 매입, 일시적 2주택 활용해가지고 추가 매입하고 갭 투자로 하나 추가적으로. 자,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자녀 앞으로 매입. 자, 갭 투자로 자녀 앞으로 매입. 불법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합법으로 매입하라는 거예요. 신용대출 매입. 그렇죠. 돈이 없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젊으니까 신용대출이 나와요. 1억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분양권. 이걸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같은 금액 대비 같은 금액에서 얼마나 뛸까? 같은 10억이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서울은 만약에 5억까지 떨어졌다면 나중에 15억까지 뜁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다. 똑같이 떨어졌는데 뛸 때는 그냥 본전치기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지방은 10억이 5억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건 똑같은데 올라갈 때 오히려 10억 회복도 못하고 8억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렇게 두는 까닭은 인구 문제, 산업체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수도권 쏠림 현상이죠. 자, 여러분들은 347km 페달을 밟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하죠. 1주택자는 때가 되면 보유 부동산을 갈아타거나 급매나 분양으로 추가 매입 혹은 자녀 이름으로 추가 매입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